장모님이 에덴 동산의 이브와 같은 모습으로 옆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면서 너 오늘 고생했다 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 수고했다고 특별히 상을 줄게 하십니다. 그리고 장모님의 말하는 꽃잎으로 내 동생의 머리를 포옥 감싸주십니다. 여름날 밤 아무도 없는 산속 계곡에서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되었습니다. 이 환상적인 분위기와 장모님의 대담한 연기에 저는 실신 모드로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동생은 뜨거운 용암을 분출했습니다. 장모님이 꽃잎에 묻은 용암을 처리하면서 한 말씀 하십니다. 자, 오늘 고생한 거 싹 풀렸지? 이제 됐지 하십니다. 그리고 슬슬 돌아서서 방갈로로 올라가십니다. 저는 돌아가시는 뒤에 따라가서 붙었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불금 8시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나는 올해 50대 중반인 전기기술자입니다. 공고전기과를 졸업한 후 평생 그 기술 하나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뭐를 해도 잘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감전사고가 많은 시절이라 전기에 대해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전기는 조심하면 됩니다. 자기 몸의 컨디션과 정신을 편안하게 하고 있으면 사고 날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니 사실 비싸게 불러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전기 온돌 판넬을 깔았는데 그때는 마진이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25년 전 우리 장모님과의 솜씨입니다. 장모님은 서울 근처 상계곡에서 식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사 수완이 좋은 장모님이 계곡 근처에 땅을 매입해서 식당을 지었습니다. 워낙 미인에다가 노가다 기질이 있어서 식당을 잘 꾸며 놓았습니다. 인테리어를 예쁘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밥보다 집 분위기 보러 손님이 줄을 이었습니다. 전기쟁이 설비하는 사위는 장모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나이 30에 이 집 큰딸한테 장가를 왔습니다. 여상 나와서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 일하는 독특한 아내였습니다. 모델하우스 설비하러 갔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이 기술 없는 양반 타입이라 장모님의 무시가 대단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청소나 시키면 당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남들이 그 위험하다는 전기를 툭딱 잘 만지는 나를 장모님이 찍었습니다. 미래의 큰달 사위감으로 합격이었습니다. 원래 대단한 미모의 장모님은 본인은 6형제의 맞이입니다. 극이다 7형제의 맞이인 장인계 시집을 왔습니다. 장사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고 생활력이 좋은 장모님은 뭐든지 했습니다. 치킨이 잘 팔린다고 양계장하다 불나서 쫄딱 망했대요. 그때 시골에 있던 전답 많이 팔아서 날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모님 특기가 형제들을 잘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멀쩡하게 일하고 있는 동생들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시댁에 친가에 형제들 많으니까 식당에 인력 잘리면 막 불러서 시킵니다. 특히 식당 보수 공사할 때는 딱 부르기 좋습니다. 전기기술자 저는 없어서는 안 될 고정 멤버입니다. 실컷 일 시켜놓고는 죄금 생색내며 줍니다. 그리고 자기들 죽으면 처남하고 나하고 가져간다고 아주 당당하게 시킵니다. 와이프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은근히 딸인 자기보다도 아들인 동생을 많이 챙기니까 싫은 눈치입니다. 그날도 장모님이 방갈로를 하나 더 만들었다고 전기 설비한다고 저를 불렀습니다. 계곡 쪽에 물가 근처에 바짝 붙여서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목수 아저씨 잘 꼬셔가지고 명당 자리에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바닥도 합판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방이 10개나 되는데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전부터 욕심을 내던 자리였습니다. 참 우리 장모님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 성질머리 나쁜 목수를 어떻게 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둘이 먼 솜씨 있는 거 아니야? 40 대후반인 한창 나이에 완전 미인이신 장모님한테 노가다들이 꼼짝 못합니다. 이제부터 전기 달아서 온돌 판넬 깔고 전등 달고 전기 관련 일은 전부 내 몫입니다. 첫날은 자재 준비를 하고 둘째 날 자재를 가져와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름날인데 일도 많아서 담이 많이 났습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이 줄지를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옆에서 뒷모도를 했습니다. 원래 내가 일을 하면 장모님이 항상 뒷모도를 했습니다. 일도 배우고 인건비도 줄인다고 본인이 뒷모도를 합니다. 장모님이 머리가 잘 돌아가서 뒷모도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옛날부터 사위사랑은 장모라고 했습니다. 나도 우리 미인 장모님하고 같이 일하는 게 좋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일어나는 장모님과의 신체 접촉을 저는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가집 일에는 아예 뒷모도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상의 콤비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도중에 장모님이 가져다 주시는 참을 같이 먹을 때 행복합니다. 장인어른 없을 때 둘이서 먹으면 무슨 부부 같습니다. 그 식당 방갈로 방열개 온돌 판넬 깔 때 장모님이 다 뒷모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맛있는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말했습니다. 장서방 이게 마지막 방이네. 내 다시는 이제 방갈로 안 만들 테니까 자네가 이번까지만 수고를 해주게. 어휴 저 이제는 장모님 못 믿어요. 벌써 그 말 들은 게 5번째예요. 이 방갈로 지어서 장사 잘 되면 또 무슨 욕심을 내시겠죠. 아마 이번에는 물 위에다 하나 만들자고 하실 거예요. 아니야. 장서방 다시는 안 만들 거야. 그래요. 장모님 돈 그만 버세요. 이만큼 벌면 되었지요. 여기서 더 벌려고 하면 그건 탐욕이에요. 나는 보통의 사위나 아들하고 달랐으니 거의 장모님과 대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기술 없는 남편이나 아들이 의견을 내놓으면 장모님은 단번에 무시를 합니다. 하지만 내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내 말은 잘 들어줍니다. 그 대신에 제가 무료 봉사를 많이 합니다. 장모님과 아는 노가다 일머리가 있어서 생각을 비슷하게 합니다. 방갈로 신축건이 생기면 벌써 장모님과 아는 머리가 팍팍팍 돌아갑니다. 둘이서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착착 아귀가 맞습니다. 한두 시간 안에 머릿속에서 방갈로 하나 뚝딱 짓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그게 안 됩니다. 한참을 이야기해줘도 엉뚱하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 저만큼 사는 것은 다 장모님 덕분입니다. 어쨌든 그날 영업시간에는 일을 못하고 밤 9시부터 다시 일을 재개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몸이 아프다고 먼저 들어가 버렸습니다. 처남은 자기 일 아니니까 처음부터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항상 하는 것처럼 장모님과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11시 반까지 둘이서 일을 했습니다. 그날은 장모님이 일부러 더 신체 접촉을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천장 공사를 한다고 사다리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장모님이 밑에서 올려다보고 뒷모도를 했습니다. 공부 달라고 고개를 내릴 때마다 장모님의 하얀 봉긋한 계란이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아니 오늘따라 옷을 왜 저렇게 짧게 입고 계신지 누구를 죽이려고 저러시나? 손을 넣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아랫동생이 화를 확 냅니다. 그러면 바지가 불룩하게 솟아오릅니다. 그러면 장모님이 그 광경을 눈도 안 돌리고 보십니다. 일이 잘 안 되는 난처한 장면이 몇 번이나 연출됐습니다. 전기 온돌 판넬을 작업을 할 때는 더 짜릿한 장면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배선 작업을 해야 하니 엎드려서 해야 합니다. 둘이서 바닥에 엎드려서 작업을 합니다. 그날따라 장모님이 스커트를 입고 왔습니다. 처음부터 뒷모도가 입어서는 안 되는 옷인데 그날 홀 아줌마가 한 분 안 나와서 장모님이 대타로 뛴다고 스커트를 입었습니다. 구부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도저히 제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흥분됐습니다. 우리 장모님 오늘 왜 이러시나? 사위는 남자 아닌가? 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확 그냥 사고치고 싶었습니다. 오늘 그만하고 내일 마무리하자고 했습니다. 내일부터 손님 받아야 된다고 하도 마무리하자고 난리입니다. 결국 어렵게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샤워가 하고 싶었습니다. 옆에 시원한 계곡물에 몸을 담그고 싶었습니다. 옆에 손님 들어오시면 물놀이 하라고 간이 풀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원하고 깨끗한 계곡물이 사시사철 흐르고 있습니다. 뒷정리를 다 하고 메인 박스에 가서 전기를 넣었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불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장서방, 이번에 정말 고생했네. 어휴, 장모님 이제 다시는 방갈로 만들지 말아요. 알았네. 네, 이제 다시는 안 하겠네. 어서 메인홀에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게. 아니에요. 저 여기서 시원한 계곡물에 샤워할래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게. 나는 올라가서 수육이라도 준비할게. 장모님이 올라가고 혼자서 옷을 홀라당 벗고 물에 뛰어들었다. 혼자서 시원한 물에 몸을 씻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하얀 물체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껴안으며 오늘 고생했지 하십니다. 장모님이 분명히 올라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장모님이 에덴 동산의 이브와 같은 모습으로 옆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면서 너 오늘 고생했다 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 수고했다고 특별히 상을 줄게 하십니다. 그리고 장모님의 말하는 꽃잎으로 내 동생의 머리를 포옥 감싸주십니다. 여름날 밤 아무도 없는 산속 계곡에서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되었습니다. 이 환상적인 분위기와 장모님의 대담한 연기에 저는 실신 모드로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동생은 뜨거운 용암을 분출했습니다. 장모님이 꽃잎에 묻은 용암을 처리하면서 한 말씀 하십니다. 자, 오늘 고생한 거 싹 풀렸지? 이제 됐지 하십니다. 그리고 슬슬 돌아서서 방갈로로 올라가십니다. 저는 돌아가시는 뒤에 따라가서 붙었습니다. 장모님이 자네 왜 이러나? 이제 풀렸지 않아? 하십니다. 전혀요.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 이걸로 완전 부족해요. 이제 발동 걸렸어요. 더 풀어야 해요. 그리고 저희는 그 물속에서 아담과 이브에서 강아지 2마리가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아담과 이브식으로 풀어주셨고 남은 찌꺼기를 저는 강아지식으로 풀었습니다. 한여름밤 아무도 없는 산속 계곡에서 장모님과 저는 강아지들과 똑같이 즐겼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이 우리들 모습이 떠오릅니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한여름밤의 명장면입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들은 더욱 친밀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시도 때도 없이 새로운 계획을 내서 저를 막 부려먹었습니다. 와이프가 싫어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곤 아는 부르면 달려갔습니다. 장모님하고 저하고는 일머리가 맞아서 새 계획이 나오면 벌써 신납니다. 그러고 일 끝나고 나면 주시는 맛있는 또 하나의 사탕을 먹어야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10년 동안 참 많은 일을 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좋은 세월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밀을 잘 유지했고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5년 전에 한 번 사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이도 들고 해서 자연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와이프는 아마 눈치챘는지 모릅니다. 이미 오래전의 일이라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모님은 오래전에 식당 팔고 놀고 계십니다. 그 식당에서 많은 재산을 모아서 노후를 편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저도 잘 살고 있습니다. 장모님한테 경제적으로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돌아가시면 저 재산 반은 우리 것입니다. 지금도 장모님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 정말 다봉입니다. 그 한여름 밤에 그 계곡에 강아지 2마리가 생각납니다. 이번 여름에 그 자리 한번 가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멋진 연애는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눈이 침침해서 눈영양제 루테인을 먹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연애도 못합니다. 건강관리 철저히 하십시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다음 불금 8시에 더 은밀한 스토리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